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가 좀 몇 가지 신경 써야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허리 통증이 아닐까 싶네요. 네, 왜 추워지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위가 잘 소화가 안 돼요. 이제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추워지면 자꾸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더 조금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기침을 크게 하다가 아파요. 디스크가 네. 이게 도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 허리를 관리하는 법, 허리 통증을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하고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요즘에 아침에 그 방송하러 나올 때 보면 찬바람이 불면 이상하게 좀 허리가 네네. 찌릿찌릿하고 좀 통증이 있곤 하는데 이게 좀 날씨 영향 탓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살펴보면 뼈대와 그다음에 연부 조직이라고 하죠. 네. 근육과 인대 이런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날씨가 추울 때는 이런 결합 조직들이 아무래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이 동작들이 많이 굳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평소 때보다 동일한 동작들을 취한다고 해도 몸이 손상될 확률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내 몸이 추위 때문에 수축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자세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네. 역시 날씨의 영향이 허리 통증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렇군요. 거였군요. 자, 그렇다면 날씨 말고 허리 통증에 영향을 끼치는 직접적인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급성의 통증들이 유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과 인대 그리고 힘줄 쪽에 문제가 생기는 급성의 요통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 같은 이런 부분들까지 허리 통증의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사실 허리 통증에 가장 좋은 건 운동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또 갑자기 운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직 젊은데도 허리가 종종 이렇게 아픈데 이게 허리가 원래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질환이 새로 생긴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게 과연 뭐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허리 쪽의 통증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과 인대 그리고 힘줄, 관절 같은 이런 연부 조직들의 문제가 생기는 단순성 요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쪽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디스크랑 그다음에 협착 같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는 징후성 요통이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단순성 요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의 동작을 할 때만 통증이 있다. 그리고 누워서 쉴 때는 통증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 중에 하나가 허리 쪽에 통증이 집중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통증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징후성의 요통들은 제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부분들보다 허리 쪽 통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엉덩이나 다리 쪽의 통증까지 그렇게 방사통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안정시에도 통증이 나타난다는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징후성 요통과 단순성 요통을 우리가 감별해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허리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허리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꾀병 부리지 말라고 이런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게 왜 누워 있어? 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는데 그렇죠. 누워 네. 있으니까. 근데 궁금한 게 이게 허리가 아플 때 누워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리 쪽의 통증이라면 우리가 단순성의 요통이든 아니면 징후성의 요통이든 일단 먼저 쉬어주시는 것들이 더 이상 손상을 방지하는 가장 급성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단순성 요통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만 누워서 쉬게 돼도 최소 절반에서 많게는 한 70%까지의 통증이 많이 감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3일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통증이 그때도 계속 이어진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리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라든지 안 그럼 반이하로 통증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징후성의 문제들, 결국 이제 신경 쪽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몸이 안 좋고 특히 허리는 중요한 우리 몸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좀 받고 치료도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런데 사실 조금 아프시다고 여러분 병원에 가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하시지만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졌어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 도대체 어느 정도 아파야 네. 병원을 가시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통증의 강도를 사람마다 틀리게 느낀다는 것들을 우리가 감각의 역치라는 단어를 써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감각의 역치가 높은 사람들은 통증이 와도 어느 정도 꾹 참고 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엄살 부린다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감각의 역치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 똑같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요통이라는 부분들의 통증만 가지고 우리가 병원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간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내가 통증이 나타났을 때 한 3일 정도를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 또는 최소 절반 이하로 통증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징후성 요통의 특징적인 증상들 있죠. 네. 나는 분명히 허리를 삐끗했는데 아픈 거는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점차 엉덩이랑 다리 쪽으로 통증이 타고 내려가더라, 당기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징후성 요통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2, 3일 정도 몸 상태의 변화를 좀 지켜보신 다음에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바로 병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의 질문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젊으신 분이신데요. 네. 어떤 증상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요. 네. 예전에도 기침을 심하게 한번 하면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기침을 심하게 하고 나니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통증뿐만 아니라 시큰거리기도 하고, 다리가 더딜거리는 감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것으로 기침을 보이시나요? 하다가 네. 네네.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생긴다.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침을 우리가 하다가 이때까지는 근데 우리가 기침을 하고 나서 허리가 조금 울린다, 그다음 뻐근하다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뭔가 틀려가지고 병원에 왔어요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임계치를 넘어섰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 몸이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증상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게 되는 거죠. 기침을 한다는 것들이 우리가 복압을 증가시킨 상태에서 기침을 할 때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보면 배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복압을 증가시킨 상태에서 폐를 우리 수축시켜서 기관지를 통해서 공기를 밀어낸다는 게 기침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복압을 증가시킬 때 그 압력이 폐 쪽으로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디스크까지 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침을 하다가 또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재채기를 하다가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큰일 볼 때처럼 배에다가 특히 아랫배에다가 힘을 한번 꽉 줘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허리 쪽에 통증이 울리거나 아니면 다리 쪽에 증상들이 내려간다라는 증상들이 있으면 그때는 신경에 자극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을 바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거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빨리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은 거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특징적인 증상들이 다리 쪽으로 전달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평소 때랑 뭔가 틀리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까지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만히 누운 상태에서 아랫배 힘을 꽉 줬을 때 다리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엉덩이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 이때는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음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우리가 검사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네. 네. 이 기침을 하다가 디스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이 상당히 젊으신 분이신데 젊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하고요. 일단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시청자 한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찌됐든 빨리 좀 치료를 하시면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근데 급성 이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급성의 통증들 중에서 10명 중에 2명 꼭 만성으로 이행을 하더라라는 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성 요통이라고 하면 금방금방 낫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성 요통들이 서로 반복되는 기전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회복하는 시간이 더뎌지면서 결국 이제 만성으로 이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순성의 요통이라도 내가 뭔가 자주 통증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가 하루나 이틀만 누워 있었으면 금방 좋아졌었는데 이 부분들이 점차 길어지는 성향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나 검사를 한번 권유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급성 허리 통증이 나타났을 때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결국 이제 통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아픈 부분들을 먼저 치료를 해드려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진통제나 아니면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가장 먼저 통증을 잡아주는 부분들이 동작침법이라는 치료법을 사용을 합니다. 동작침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급성의 통증이 나타나서 허리 쪽이 많이 수축돼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의 침을 맞고 풀어줌으로써 회복을 도모를 한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영상들 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네.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동작침의 영상이고요. 지금 허리 쪽에 일반적인 디스크나 아니면 다른 증상들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옆에서 견인한 상태에서 발 쪽에 2군데, 그리고 팔 쪽에 2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 뒤쪽에 침을 1군데 맞게 되고요. 이렇게 침을 맞은 상태에서 부축하고 한 10분 정도를 걷게 됩니다.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통증이 나타나면서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많이 수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어있던 부분들이 천천히 다시 회복이 되면서 안쪽에 혈류순환이 재개가 되고 회복을 도모한다는 것들이 동작침의 요법들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0분 정도 동작침을 시행을 하게 되고 통증은 한 반 정도로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0분 정도만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반으로 줄어들 네. 수가 있다고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인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 부분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들은 통증이 더 심하다라고 느껴지시는데 이때 굳은 부분들을 해결만 해주게 되면 자기 힘으로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또 길지 네. 않습니까? 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치료 기간이 걸리고 또 부작용 없는지 궁금해요. 네, 단순성 요통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3번의 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주 정도만 되면 통증이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크게 없고요. 다만 증후성 요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상에 맞게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인지 아니면 협착증인지 그리고 내 신경 손상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들에 따라서 치료가 좀 더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뼈가 내려앉는 압박골절이라든지 네. 아니면 의외로 또 많습니다. 척추의 결핵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부작용은 지금 없으신 걸로.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댁에서 급성 허리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응급으로 좀 해주실 만한 거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갑자기 통증이 나타났을 때 환자분들은 되게 당황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통증이 나타나서 허리를 삐끗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가장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음찜질 또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증상들이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평균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부터는
따뜻한 찜질로 오히려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안쪽의 혈류순환을 다시 또 재개시키고 도와줌으로써 회복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찜질은 한 10분 정도 집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소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허리 통증의 예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진짜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들은 하고 이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겨울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몸이 많이 수축되고 그다음에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 동작들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들을 할 때 그리고 일을 할 때 미리 조금씩이나마 준비 운동을 하고 몸을 풀어주는 것들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거나 이런 한 가지 동작들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몸을 풀어주는 것들, 자세를 변경시켜주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다고 우리가 집에서만 계시면 허리는 더 약해지고 내 몸은 더 아파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날씨가 추울 때는 우리가 감기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밖에 그래도 조금씩은 나가서 걸어주시는 것들, 이것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이 춥다고 게으르면 안 되겠어요. 부지런하셔야지 건강하고 허리도 훨씬 더 탄탄해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급성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님 그리고 박지영 리포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충북 지역에 어떤 소식 있는지 살펴봅니다. 청주시 중장년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청주시 그랜드 플라자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2019 범죄 피해자를 위한 소홍련 음악회가 청주시 가와 한정식에서 저녁 6시 30분에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실버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호암예술관에서 저녁 7시부터 있습니다. 2019년 바르게 살기 한마음 갖기 대회가 영동군 여성회관에서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정진규 기자와 한 주의 이슈를 심도 깊게 다룹니다. 시장에 가자. 올해 마지막 시장 청주 북부시장을 찾아갑니다. 흥이 넘치고 흐르는 장보고가요. 내일 준비되고요. 그리고 시장 속 숨겨진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시장 고고 내일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그 추위에 노출돼서 걸릴 수 있는 한랭 질환자 3명 가운데 1명이 또 음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몸에 이제 열이 오르게 되는데 밖에 나가게 됐을 때 이게 추운지 아닌지 모르게 되면서 한랭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혹시라도 술자리가 있다면 네.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요. 또 그리고 술을 드셨을 때 추위에 노출되는 게 이게 또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것들 잘 챙기셔서 어쨌든 내 몸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그런 연말이시길 바랍니다. 네, 술도 좀 적당하게 그리고 보온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